어머, 첫 제목부터 정말 오싹함이 느껴집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울산 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손님들로 붐비는 미용실 안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가지고 온 둔기로 미용사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어머나.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직원과 또 손님들에게까지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성 도망친 미용사를 쫓아가서 밖으로까지 나갔는데요. 여전히 그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위험한 둔기를 그냥 손에 쥔 채 밖으로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둔기를 쥔 채 끝까지 밖으로 쫓아나간 건데요. 이후의 영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죠. 네. 미용사를 쫓아서 인근 주차장까지 간 남성, 말리는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하고요. 세상에. 계속해서 둔기를 휘두르면서 의자까지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남성에게 맞은 여성은 손에 통증을 호소하고요. 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를 피해서 도망가 보지만 남성은 계속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위험한 상황은 무려 10분간 지속됐고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남성은 또 5분가량 대치를 합니다. 그러더니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하재근 평론 지금 보고도 너무 믿기지가 않아. 버젓이 미용실로 걸어들어서 순식간에 둔기로 지금 무차별 폭행을 가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냥 뭐 평화로운 어느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둔기를 휘두른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무서웠을 것 어머나, 같은데 세상에. 바로 지난 7일 오후 7시 7분경에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나. 저 남성이 비닐봉지에 30cm 정도의 둔기를 들고 미용실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저렇게 여성 미용사를 공격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막 위협을 하더니 그 미용사가 밖으로 도망가니까 밖으로까지 쫓아 나와서 말리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성 미용사하고 주변에 말리던 그 다른 시민들, 상인들 해서 총 5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어머나. 다행히 최초의 공격을 당했던 미용사 여성은 큰 부상은 아닌데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말리던 다른 그 시민 중에 한 명이 수술을 해야 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최초의 공격을 당하신 저 미용사 분하고 이 몹쓸 인간하고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거 무슨 억하심정이 저 미용사분한테 있던 거예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피해 여성과 꽤나 오래전부터 안면은 있었던 사이입니다. 안면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이 50대 남성이 해당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이 남성이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겼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에 갑자기 미용실 인근에 등장을 해서 갑자기 찾아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술 마시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도 여전히 전화를 하면서 술 마시자고 했고 여성이 안 된다, 오늘 약속이 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약속 없는 거 다 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무려 전화를 24통이나 걸었습니다. 어머나 제정신이에요 이 남성? 그리고는 술 마시고 결국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어머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피해 여성에게 아주 집요하게 전화 그리고 만남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그 피해 당사자분은 그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까요? 그 피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넘게 지나서 얼굴 못 보고 살았죠. 그러고는 한 번 우리 가게를 지나가면서 야, 니 많이 컸네? 술 한잔 하자 그랬는 걸 제가 거절을 했고요. 엄청 친한 척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야? 너무 섭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죠. 우리 직원이 받아서 그분이 이제 막 내를 안 바꿔준다고 욕설을 퍼부었나 봐. 근데 우리 직원이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그리고 한 40분 지났나? 아까 전화 받은 누구야 하면서 와서 머리를 치고 내하고 커피를 한잔 마신 사이도 아니고 저도 궁금해요. 왜 쟤한테 그랬는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종건 평론가님, 이 피해 여성분이 저 몹쓸 저 이제 사람이에요? 저 인간도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하고 왜 술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김여성 기자가 표현하셨듯이 안면만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15년 전에 한 번 왔다고 해서 네. 자신과 술을 마셔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한번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쳐들어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람의 말에 단초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성을 지금 선택을 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지 하면서 지금 폭행을 가한 겁니다. 결국은 자존감이 낮은 게 어떤 의미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폭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좀 정신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왜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건 치유가 돼야지만 이게 극복이 돼요. 또다시 이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왜 날 무시하냐? 왜 날 무시하냐? 이걸 되풀이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인간이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20년 전에 해당 미용실에서 잠깐 들러서 그 미용사분하고 잠깐 마주치고 했던 건데 그러면 20년 전에 한번 마주쳤으니까 나를 또렷이 기억해야 되고 나한테 호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술 마시자고 하면 술 마셔야 되고 무슨 놈의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에 말 같지 않은 말 늘어놓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인간이 범행 도중에 친구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통화를 하면서 그랬대요. 나 오늘 감옥 갈 거다. 아이고 손정혜 변호사님, 이 몹쓸 인간 소원 성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속된 상황이고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5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리 이제 둔기라는 흉기를 챙겨 온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수차례 가격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야기하고 도중에 친구한테도 나 감옥 갈 거야 라고 말한 점에 비춰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라는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머리라는 곳은 치명적인 곳인데 이런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명도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이 인간 우리 사법부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될 수 있게 그런 판결 내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